평범한 구조 임무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한다. 서율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버린 헌터 관리국 소속 D급 구조 헌터 서율은 위험한 던전 안에 갇힌 헌터들을 찾는 것을 전문으로 한다. 한 임무에서 그와 그의 팀은 표준적인 구출을 예상하며 던전에 들어간다. 하지만 구울들이 그들의 탈출을 막으면서 상황은 치명적으로 변한다. 서율은 그의 탐색 능력을 사용하여 대체 경로를 찾는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을 더 위험한 영역으로 이끌 뿐이다. 치명적인 몬스터로 가득 찬 팀이 압도당하자 서율은 네크로맨서가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배후에서 필사적인 움직임으로 그는 마법진 밖으로 팀원들을 밀어내어 자신을 희생한다. 그들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자신을 뒤에 가두고 혼자 남은 그는 던전 보스와 마주한다. 그는 그를 구울로 만들려고 시도한다. 패배 직전에 서율은 그의 마지막 힘을 사용하여 탈출구를 찾는다. 그리고 신비한 기념비를 발견한다. 미궁의 설계자라는 숨겨진 직업을 제공하는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진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튜토리얼 미궁으로 이동한다. 거기서 그는 희귀한 제각성을 겪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이제 그의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해 살아남아야 한다. 서율은 미궁을 클리어하기 시작하고 곧 레벨업한다. 시스템이 그에게 4개의 목표가 남았다고 알려줄 때까지 과제를 마치는데 30분밖에 남지 않았다. 이것은 그가 더 빨리 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튜토리얼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리고 그는 쓰러진 몬스터 중 하나로부터 무기를 손쉽게 빼앗았다. 그 후에 그는 그의 매핑을 활용했다. 몬스터의 대부분을 추적하고 소탕하는 기술. 그것은 기본적으로 식은 죽 먹기였다. 그리고 서율은 정해진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거대한 몬스터가 그를 쫓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작은 놈들과는 달리 이것은 혼자 다녔기 때문이다. 그것을 물리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율은 모든 작은 몬스터를 먼저 처리하기로 결심했다. 남은 시간을 사용하여 거대한 몬스터를 처리하기 전에 그가 사냥을 계속하기 전에 작은 놈들 중 하나가 그에게 다가왔다. 그것을 그에게 훨씬 더 쉽게 만들었다. 하지만 서율이 막 그것을 끝내려고 할 때 거대한 몬스터가 갑자기 나타난다. 남은 3마리의 작은 구울들과 함께 이것은 서율을 놀라게 한다. 왜냐하면 그는 그들이 그룹으로 움직이는 것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가 맵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한된 시간 때문에 그것은 그를 이 엄청난 곤경에 빠뜨렸다. 그가 다음 전략을 계획하기 위해 신경을 가라앉히자 서율은 그가 한 번에 2마리의 구울만 상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래서 그는 1마리를 쓰러뜨리고 계획하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주요 문제는 그가 포위되었다는 것이다. 즉 가장 좋은 탈출 방법은 그들을 정면 돌파하는 것이다. 하지만 체스말처럼 모든 가능한 수를 계산한 후에 그는 그가 체크메이트에 빠졌다는 것을 재빨리 깨닫는다. 서율의 결심은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가 보잘것없는 D급 헌터라는 것에 대한 열등감이 그의 마음을 파고들기 시작하면서 하지만 몬스터들이 그에게 달려들자 서율은 그가 아무리 불리한 상황에 있더라도 포기하기를 거부한다. 그는 이것이 단지 그의 이익을 위해 설계된 튜토리얼이라는 것을 자신에게 상기시킨다. 그래서 그는 시스템에게 제대로 된 하인처럼 행동하라고 소리친다. 그리고 그가 탈출구를 찾도록 도와달라고. 그는 단지 구울밥이 되기 위해 이 임무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 서율의 육감 스킬이 활성화된다. 그리고 그가 몬스터를 상대할 준비를 하자 시스템은 그에게 새로운 옵션을 알려준다. 그것은 서율에게 그가 블록을 회전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육감 스킬을 맵 기능과 연결함으로써 스킬이 맵에 연결되면 시스템은 그에게 여러 번 스핀 블록 스킬을 사용하라고 알려준다. 맵을 통해 서율은 맵에서 블록을 회전시킨다. 그리고 그는 이제 던전의 벽을 회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몬스터들이 그를 발톱으로 긁기 전에 그것들을 재배치하기 위해 그는 회전 기능을 누르고 블록의 다른 쪽에 그들을 가둔다. 구울들을 혼란스럽게 남겨두고 몬스터 한 마리만 남겨두고 서율은 새로운 기능의 효과에 꽤 만족한다. 그는 몬스터들을 분리하기 위해 블록을 몇 번 회전시킨다. 그들을 하나씩 사냥하기 전에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그들 중 3마리를 쓰러뜨린다. 그 후에 서율은 손쉽게 거대한 몬스터를 쓰러뜨리기 위해 급습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하게 그를 덮친다. 몬스터가 그를 파니니처럼 잡자. 하지만 서율은 그런 패배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 그래서 압도적인 보스처럼 그는 벗어나고 단 한 번의 일격으로 거대한 구울을 물리친다. 시스템은 즉시 튜토리얼의 성공적인 종료를 발표한다. 그리고 서율의 직업을 미궁의 설계자로 바꾼다. 그는 또한 미궁의 왕 스킬을 받는다. 즉, 패배한 모든 구울들은 그의 미궁의 일부로 포함될 것이다. 몬스터 시스템은 서율을 안전한 지역으로 돌려보내겠다고 제안한다. 한편 던전 바로 밖에서 이안은 여전히 그를 위해 돌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그의 동료들은 그들이 느끼기에 그를 제지한다. 서율은 잡아먹혔을지도 모른다. 게다가 던전의 게이트는 이미 사라졌다. 그래서 그를 위해 돌아갈 방법이 없다. 하지만 그들의 완전한 충격에 서율이 걸어 들어온다.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맛이 간 뇌를 식히기 위해 몇 개를 권하기도 한다. 서율은 퇴근하고 공원으로 향한다. 거기서 그는 구체를 소환한다. 그것은 그가 상대를 가둘 수 있게 해주는 주요 스킬이다. 밖에서 미궁 안에 비록 구체는 강제로 적을 가둘 수 있지만 시스템은 서율에게 경고한다. 그들이 미궁 보스를 물리치면 탈출할 수 있다고. 그 외에도 그는 또한 보스를 물리친 적은 자동으로 더욱 강해진다는 것을 배운다. 서율은 무모하게 상대를 안에 던져 넣지 않기로 결심한다. 그것을 심사숙고하지 않고 그는 또한 구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것은 사용하기 더 쉽게 만든다. 그는 그때 미궁을 더 강한 몬스터로 채울 방법을 찾기로 결심한다. 그것이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래에 강한 적을 상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하지만 미궁을 채우는 유일한 방법은 그 안에서 몬스터를 물리치는 것이다. 그리고 미궁의 왕 스킬을 활성화하여 그들이 그를 섬기게 만드는 것이다. 서율은 궁극적으로 그가 이 몬스터들을 직접 물리치기 위해 더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안다. 그가 생각에 잠겨 있는 동안 그의 이웃의 딸 윤희가 도착하여 그녀의 어머니로부터 사과 한 뭉치를 그에게 건네준다. 서율은 그들에게서 그렇게 많이 받는 것에 놀란다. 그것은 그에게 괜찮은지 묻게 만든다. 윤희는 그가 그것들을 가져가도 된다고 안심시킨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게에서 항상 남은 것이 많기 때문이다. 그들이 집으로 향할 때 서율은 윤희에게 학교에 대해 묻는다. 그리고 그녀는 괜찮다고 말한다. 그녀는 눈에 띄게 불안해 보이지만 갑자기 그들은 걸음을 멈춘다. 그들이 호텔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한 여자를 들었을 때 그녀는 미친 듯이 경찰에게 그녀를 통과시켜 달라고 애원한다.
왜냐하면 그녀의 딸이 아직 호텔 안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윤희는 호텔을 자세히 살펴본다. 그것이 불이 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서율은 그녀에게 그것이 던전 브레이크라고 말한다. 그것은 게이트가 오랫동안 방치될 때 일어난다. 이것이 일어나면 안의 몬스터들이 현실 세계로 튀어나온다. 서율은 윤희에게 사과를 준다. 그가 돌아올 때 그것들을 가져가겠다고 약속하며 윤희는 그에게 왜냐고 묻는다. 그리고 그는 헌터로서 그의 일을 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구조 부서에서 하지만 서율이 호텔로 달려가려고 할 때 한 경찰관이 그를 막는다. 서율은 그의 신분증을 보여준다. 그가 구조부서 소속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하지만 그것은 경찰관에게는 말이 되지 않는다. 그가 혼자인 것을 보고 서율은 다른 사람들이 곧 도착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남자는 여전히 그를 막는다. 왜냐하면 호텔은 붉은 고블린 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율은 혼자 가겠다고 고집한다. 특히 그가 어린 소녀가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경찰관은 계속해서 그를 설득한다. 하지만 서율은 그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대담하게 그를 뿌리친다. 그가 안으로 들어갈 때 서율은 하늘 길드에 실망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지역의 게이트를 처리하는 책임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도 주위의 위험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길드가 그들의 일을 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길드들은 작은 게이트를 무시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충분히 수익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때때로 유혈사태로 이어지는 던전 브레이크를 초래한다. 그가 호텔에 들어가자마자 서율은 그의 육감 스킬을 활성화한다. 그리고 그림자에 숨어있는 붉은 고블린들을 감지한다. 그는 그들을 부르고 파리떼처럼 그들은 그를 향해 곧장 돌진하며 나타난다. 서율은 즉시 구체를 활성화한다. 그들을 모두 미궁으로 빨아들이며 그는 보스처럼 그의 손바닥에서 그들을 지켜본다. 옛날에 그라면 그들을 감당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하지만 미궁의 왕으로서 그가 해야 할 일은 편히 쉬는 것뿐이다. 그의 미궁 몬스터들이 그를 위해 일을 하는 동안 밖에서 서율은 그의 부하들이 일성 붉은 고블린을 쫓는 것을 지켜본다. 그는 갑자기 복도 끝에서 멈춘다. 비록 이 붉은 놈들은 평범한 종이지만 그들의 리더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들은 일반 고블린보다 훨씬 교활하다. 구울이 우위를 점했다고 생각하자마자 교활한 고블린은 사악하게 웃는다. 그의 다른 동료들이 그림자에서 나타나면서 하지만 그들이 구울에게 덤벼들기 전에 서율은 그들의 얼굴에 벽을 박아버린다. 구울에게 탈출로를 제공하며 그는 미궁의 상태를 확인한다. 고블린들이 그들의 계략을 사용해왔다는 것을 발견하기만 할 뿐이다. 그의 부하들을 소탕하기 위해 서율은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너무 많은 붉은 고블린들이 미궁으로 빨려 들어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의 모든 교활한 계략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이 그의 체스판 위에 졸에 불과하다고 안심시킨다. 그가 게임 마스터인 동안 그 후에 서율은 17층에 도착한다. 거기서 그는 마침내 숨어있는 어린 소녀 수미를 찾는다. 그는 그녀에게 안전하다고 안심시킨다. 그리고 그들이 나갈 때 수미는 그에게 그가 혼자서 모든 고블린을 물리쳤는지 묻는다. 서율은 구울이 대부분의 일을 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다고 말한다. 그것은 여전히 그가 직접 한 것으로 간주된다. 서율은 그가 그들을 미궁으로 빨아들여서 기쁘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간을 사냥하기 위해 후각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그가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순식간에 수미를 찾았을 것이다. 갑자기 시스템이 울린다. 서율에게 경고하며 그의 구울의 50 이상이 고블린에 의해 소탕되었다고. 서율은 수미를 혼자 엘리베이터에 태운다. 그가 남은 고블린들을 모아야 한다고 그녀에게 말하며 그녀를 보낸 후에 그는 구체를 확인하고 주범을 찾는다. 붉은 고블린 왕. 단독으로 미궁 구울 한 무리를 처리하며 서율은 그를 미궁 보스에게 보낼지 고민한다. 하지만 즉시 마음을 바꾼다. 그는 고블린 왕이 실제로 보스를 물리칠까 두려워한다. 그리고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질까봐. 그래서 그는 미궁에 들어가 직접 처리하기로 결심한다. 그가 발을 들여놓는 순간 서율은 널려있는 구울 시체 한 무리를 보고 놀란다. 그는 몇 개의 블록을 회전시킨다. 고블린 왕이 더 이상 난동을 부리지 못하도록 맵을 통해. 그 후에 그는 그를 자신에게로 유인한다. 고블린 왕이 나타나자마자 그는 서율에게 맹렬하게 휘두른다. 그를 끝내겠다고 맹세하며. 하지만 서율은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공격을 재빨리 피한다. 그가 공격을 피하면서 서율은 그의 몸의 차이와 그의 스탯의 수준을 느낄 수 있다. 그의 제각성 이후 그가 미궁에 들어온 주요 이유 중 하나는 그의 새로운 기술을 시험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나머지는 구울들에게 맡길 수도 있다. 하지만 그의 기술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보고 서율은 그가 혼자서 일을 처리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고블린 왕이 계속해서 그를 공격하자 서율은 고블린의 손목에 그의 무기를 꽂는다. 하지만 그것은 벗어나 서율을 친다. 하지만 서율은 그의 자세를 유지한다. 그리고 심지어 그를 뒤로 밀쳐준 것에 대해 고블린에게 감사한다. 고블린의 손에 입은 상처가 이미 생겼기 때문이다. 서율은 그를 조롱하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그는 더 이상 그의 손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는 아까 고블린에게 감사했다. 왜냐하면 그는 그가 시험해보고 싶었던 새로운 계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블린을 그가 원하는 중앙으로 밀어붙이기 위해 서율은 계속해서 그를 약하다고 무자비하게 조롱한다. 그리고 공간 낭비라고 불행히도. 그 모욕은 고블린을 움직이기에는 너무 약하다. 그래서 서율은 그의 게임을 한 단계 높이고 마침내 효과를 본다. 서율이 그에게 겁쟁이냐고 묻자 고블린 왕은 격분한다. 격분한 그는 즉시 서율을 향해 돌진한다. 그를 죽이겠다고 맹세하며 하지만 서율은 동요하지 않는다. 그의 투자를 시험해볼 것을 기대하며 고블린 왕이 그에게 도달하기 전에 서율은 반발 장치를 활성화한다. 그것은 고블린 왕을 그 자리에 얼어붙게 한다. 만족스러운 미소로 서율은 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스파이크 천장 함정을 활성화한다. 그것은 즉시 고블린을 펄프로 으깨버린다. 비록 그가 20골드를 썼지만 그것은 약 200만 원이다. 함정을 설치하기 위해 서율은 그의 투자에 꽤 만족한다. 사실 효과가 너무 좋아서 그는 거기에 걸릴 누군가에게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한다. 바로 그때 시스템은 그가 다시 레벨업했다고 알려준다. 그리고 패배한 고블린 팩도 미궁의 왕을 사용하여 스킬은 미궁에 포함되었다. 그 후에 서율은 호텔로 나간다. 거기서 이안은 그가 호텔에 혼자 들어간 것에 대해 그를 꾸짖는다. 이안은 그가 고블린들을 혼자 처리했는지 묻는다. 하지만 서율은 기억 상실증에 걸린 척한다. 그가 머리를 부딪혔다고 주장하며 하지만 이안은 그를 믿지 않는다. 경찰이 이미 그에게 고블린들이 사라졌다고 알려줬기 때문이다. 서율이 호텔 안에 들어간 후에 하지만 서율은 아무것도 밝힐 의도가 없다. 그래서 그는 이안에게 진실을 대가로 고기를 사달라고 장난스럽게 말한다.
갑자기 성원, 하늘 길드의 매니저가 그들과 이야기하고 싶다고 그들을 방해한다. 이하는 동의하고 먼저 성원, 던전 브레이크를 해결하는데 길드를 도와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그들에게 감사한다. 하지만 서율과 이하는 역겨워한다. 그가 길드가 정리에 참여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성원은 그들에게 사건에 대해 기자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요청한다. 그들의 길드는 대중이 그것에 대해 알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호텔의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약속한다. 그리고 경고한다. 그들의 길드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를 대중에게 보도하는 것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그는 또한 구조부서에 후한 기부를 하겠다고 제안한다. 이것에 서율은 격분하지만 그는 그 남자가 옳다는 고통스러운 진실을 안다. 헌터 관리국과는 달리 대부분 보잘것없는 D급으로 구성된 길드 헌터는 S급까지 다양하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길드를 더 신뢰한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을 보호할 힘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서율은 길드가 같은 신뢰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싫어한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기 위해 서율은 그가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가 시스템을 아무리 싫어하더라도 그것을 그렇게 놔두기를 거부하며 그는 성원의 어깨를 두드린다. 그를 위협하기 위해 약간의 힘으로. 서율은 그에게 지친 미소를 짓고 그의 요청에 동의한다. 왜냐하면 그는 사건을 공론화하고 싶지도 않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불필요한 관심을 끌지 않기 위해. 서율은 또한 만약 그가 그것을 터뜨리면 헌터협회가 그것을 그냥 덮을 것이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그는 하늘길드가 무사히 넘어가는 것을 거부한다. 그래서 그는 구조팀에 100억 원을 기부해달라고 솔직하게 요청한다. 그들이 길드의 뒷수습을 계속할 것이기 때문이다. 서율은 그들의 피를 말릴 작정이다. 그는 성원의 어깨를 누른다. 그가 그 제안에 응할 수 있는지 물으며 성원은 이 말을 듣고 놀란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서율이 이미 그를 겁먹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던전 브레이크를 처리한 후에 서율은 이틀간의 휴가를 받는다. 그래서 그는 휴식을 위해 공원으로 향한다. 그는 그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에 꽤 자랑스러웠다. 사상자 없이. 그리고 심지어 하늘 길드로부터 많은 돈을 뜯어내는데 성공했다. 유일한 단점은 그의 동료들이 그를 100만 가지 질문으로 쳐다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의 얼굴에 왜냐하면 그가 혼자서 붉은 고블린 떼를 쓰러뜨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율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말하고 싶지 않다. 불필요한 관심을 피하기 위해. 만약 사람들이 그가 한 일에 대해 알게 된다면 서율은 그것이 헤드라인을 장식할까 두려워한다. 그리고 길드로부터 관심을 끌까봐. 그래서 그는 그의 휴가를 미궁을 유지하는데 집중하기로 결심한다. 먼저 그는 손상된 벽을 수리하는데 얼마나 비용이 들지 계산한다. 그리고 몬스터를 다시 생성하는데 미궁은 별도의 화폐가 없다. 그래서 그것은 헌터들을 위한 보편적인 화폐를 사용한다. 그것은 골드다. 계산 후에 서율은 약 신세 골드가 든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것은 현실 세계 화폐로 엄청나게 비싸다. 신세 골드는 530만 원과 같다. 그것은 서율의 월급의 2배다. 엄청난 비용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그것을 하기로 결심한다. 그의 지갑에는 이미 약 80골드가 있기 때문이다. 서율이 과정을 완료하기 전에 감시 부서의 일원인 종현이 서율에게 전화를 걸어 그를 짜증나게 만든다. 그는 퉁명스럽게 그녀에게 요점만 말하라고 한다. 왜냐하면 그는 휴가 중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혁은 그의
휴가라는 개념이 아마 공원에서 쉬는 것일 것이라고 지적하며 반격한다. 그녀는 그에게 그녀가 누군가를 추적하는데 그의 탐색 기술을 사용해달라고 말한다. 하지만 갑자기 전화가 끊긴다. 종이는 서율이 전화를 끊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종이는 완전히 충격에 빠지고 그의 뻔뻔함을 믿을 수 없다. 한편 전화를 끊은 후에 서율은 즉시 그것에 대해 잊어버린다. 그리고 그의 미궁에 대해 생각하는 것으로 돌아간다. 그는 약간의 골드를 절약하기로 결심한다. 모든 미궁 몬스터를 다시 생성하는 대신 그는 때때로 직접 일을 처리하기 위해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가 어떤 계획이 더 잘 작동하는지 계속 심사숙고하는 동안 그의 전화가 다시 울리기 시작한다. 그를 짜증나게 하며 서율은 전화를 받는다. 그리고 정아에게 그 사람을 직접 추적하라고 으르렁거린다. 그것이 감시 부서의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곤경에 처한 여인을 구해달라고 애원한다. 그리고 심지어 그에게 소고기를 사주겠다고 제안한다. 서율은 왕자님 놀이에 관심이 없다. 하지만 소고기 제안은 잠시 그를 거래를 성사시키도록 유혹한다. 정의는 그가 동의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녀가 추적하기를 원하는 사람의 이름을 듣자마자 서율은 그녀에게 누구인지 묻는다. 그리고 정의는 그것이 태산이라고 밝힌다. 그것은 즉시 그의 관심을 끈다. 태산의 역량을 고려하면 서율은 그를 한번 만나고 싶다. 그래서 그는 흥분해서 종연의 요청에 동의한다. 잠시 후에 그는 한 무리의 늙은이들을 관찰하기 위해 한 장소에 도착한다. 장기를 두며 비록 그가 태산을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서율은 그의 강한 어둡고 붉은 기운을 거기까지 추적할 수 있었다. 이 기운은 강력한 각성자들만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멀리서도 눈에 띈다. 서율은 그를 더 자세히 살펴본다. 그가 정말 전설적인 태산인지 궁금해하며 왜냐하면 그는 평범한 깡마른 늙은이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 태산의 게임 파트너가 서율이 쳐다보는 것을 발견한다. 그리고 그가 장기를 둘 줄 아는지 묻는다. 서율은 조금 둘 줄 안다고 말한다. 그래서 남자는 그에게 다음 수에 대한 조언을 구한다. 서율은 늙은이에게 조언을 해주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가 끝내기 전에 그의 육감이 활성화된다. 태산이 그를 장기말로 치려고 움직이자 위험을 알리며 서율은 재빨리 피하고 그것은 그의 뒤에 있는 나무를 친다. 다른 늙은이들은 인스타그램용 사진 몇 장을 찍기 위해 서둘러 떠난다. 태산은 서율에게 참견쟁이라고 꾸짖지만 하지만 공격은 서율에게만 확인시켜준다. 그 남자가 정말 그가 추적하도록 요청받은 전설적인 태산이라는 것을. 태산은 한국의 5명의 S급 헌터 중 한 명이다. 그리고 그는 손에 든 모든 것을 치명적인 무기로 바꾸는 것으로 유명하다. 태산이 서율에게 또 다른 수를 두기 전에 종연이 그를 방해한다. 태산은 서율에게 그가 감시 부서에서 왔는지 묻는다. 하지만 서율은 그가 구조부서의 탐색자라고 말한다. 태산은 그의 기술을 약간 칭찬한다. 하지만 그를 거만하다고 부르고 서율은 장난스럽게 그 칭찬을 받아들인다. 자신을 더욱 띄워주며 종연은 태산에게 그녀가 그를 찾고 있었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감시부서 훈련생들이 모였기 때문이다. 그의 강의를 위해 태산은 그녀와 함께 돌아가기로 동의한다. 그리고 종혁은 서율에게 그가 어떻게 누군가를 추적했는지 묻는다. 전체 감시 부서가 찾지 못한 서율은 그같게 유능하기 때문이라고 자랑스럽게 그녀에게 말한다. 그는 떠날 준비를 한다. 하지만 태산은 그에게 그들을 따라오라고 말한다. 그가 서율이 실제로 재능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의 거만한 입에
감시부서 훈련생 모임에서 태사는 청중에게 작은 시범을 보여준다. 그는 그들에게 모든 각성자는 자신의 최대 용량이 있다고 말한다. 즉 시급 헌터는 시급을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는 그들에게 시스템을 약간 조정할 수 있다고 알려준다. 자신의 의지에 따라 무술은 숫자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태사는 그들에게 그들이 더 강해질 수 있다고 말한다. 그들의 무기 전문성에 따라 태산이 그의 동기부여 연설로 군중을 열광시키는 동안 서율은 멍하니 있다. 왜냐하면 그가 원하는 것은 그의 미궁을 연구하러 돌아가는 것뿐이기 때문이다. 갑자기 태사는 서율 옆에 서 있는 시우라는 남자에게 으르렁거린다. 그에게 얼마나 오랫동안 그의 훈련을 받았는지 물으며 시우는 태산 밑에서 4개월 동안 훈련했다고 대답한다. 시우는 몇 안 되는 감시부서의 비급 헌터 중 한 명으로 밝혀진다. 태사는 그의 재능을 칭찬한다. 그리고 검을 휘두르는데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다. 시우는 결단력 있게 대답한다. 압도적인 힘과 자신의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태사는 잠시 멈춘 후에 시우에게 질문을 던진다.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대신 서율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에게 말한다. 무기를 휘두르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군중 속에서 경멸적인 수군거림이 일어난다. 그의 생각 없는 대답 때문에. 그리고 모두는 시우의 대답을 더 선호한다. 그들은 또한 서율이 그들의 부서의 훈련생도 아니라고 지적한다. 태사는 서율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그에게 그의 대답에 확신이 있는지 묻는다. 서율은 확신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태산이 그를 꿰뚫어 볼 만큼 날카로웠다는 것에 감명받는다. 태산은 서율에게 아무렇지도 않은 태도를 지적한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대답이 맞다고 발표한다. 하지만 서우는 이 말을 듣고 기뻐하지 않는다. 그리고 서율은 더욱 당황한다. 하지만 그는 태산에게 감사한다. 서우는 태산의 결정에 분노하여 질문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 왜냐하면 서율은 그와 같은 훈련생도 아니기 때문이다. 서율은 시우의 유치한 폭발에 꽤 혼란스러워한다. 태연은 시우에게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무대에 설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서율에게 동등한 기회를 줄 것이라고 발표한다. 시우처럼 그의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그리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은 각자의 대답을 증명하는 것뿐이다. 서우는 도전을 받아들인다. 하지만 서율은 즉시 그 제안을 거절한다. 하지만 태사는 그에게 다시 생각해보라고 요청한다.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은 누구든 제자로 삼겠다고 말하며 S급 강자의 제자가 된다는 생각에 즉시 서율에 관심이 쏠린다. 더 강해지는 방법을 배우는 것 외에도 그것은 또한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갈 기회다. 그가 서율을 원하는 곳에 두었다는 것을 보고 태사는 그가 그 제안에 유혹되는지 묻는다. 서율은 잠시 망설인다. 태산의 제안을 단호하게 받아들이기 전에 그 후에 그들은 시험 장소로 이동한다. 그리고 태사는 그들에게 그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가 그들에게 전수할, 그가 제자로 삼겠다고 약속한 에테르 돌을 부수기 위해 돌에서 가능한 한만이 부수는 사람은 누구든 이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다. 왜냐하면 에테르 돌은 희귀한 돌이기 때문이다. 신전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왜냐하면 그것은 마법의 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강력한 각성자들만이 그것을 깰 수 있다. 서율은 태산이 기술을 전수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한다. 시우는 도전을 이기기로 결심하고 그들의 지지를 위해 군중을 열광시킨다. 군중은 시우를 응원한다. 서율은 이 기회를 잡기로 마음먹는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태사는 기술을 전수할 준비를 한다. 하지만 그는 그들이 자동으로 실격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만약 그들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면 그가 서율과 서우에게 기술을 전수하기 시작하자 무시무시한 붉은 기운이 그들을 덮친다. 서율의 시스템은 즉시 그 기운을 감지한다. 하지만 그가 그것을 이해하기 전에 태산의 기운은 거의 그의 숨을 먹게 한다. 하지만 그는 기술을 받기 위해 끝까지 버티기로 결심한다. 그가 의식을 잃기 시작할 때 갑작스러운 평온이 서율을 덮친다. 그가 태산이 그에게 전수한 기술을 보면서 그의 앞에 창이 나타난다. 그리고 시스템은 그가 고요한 마음 기술을 습득했다고 알려준다. 그것은 또한 그가 용왕창수를 마스터했다고 알려준다. 태산이 시우와 서율의 표정을 알아차리자 그는 그들이 유산을 받을 적절한 적성을 가지고 있다고 칭찬한다. 보통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 다른 사람들은 기술을 받기 전에 기절하는 동안 그 후에 그는 소년들에게 누가 먼저 할 것인지 묻는다. 그리고 시우가 즉시 선두를 차지한다. 시우는 모두의 마음을 날려버리기로 결심한다. 서율이 그에게 도전할 마음조차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그가 돌을 휘두를 준비를 하자 그는 서율을 속으로 저주한다. 그가 돈으로 길을 샀다고 비난하며 그는 쓸모없는 디귿이 어떻게 태산의 기술 전술을 견뎌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의 우월함을 보여주기로 결심하고 시우는 그의 모든 힘을 다해 에테르 돌을 친다. 그의 검으로 그리고 큰 덩어리를 잘라낸다. 군중은 시우의 힘에 놀란다. 그리고 그의 재능이 낭비되고 있다고 느낀다. 감시 부서에서 태사는 시우가 용왕의 검술을 마스터했다고 말한다. 그의 시범 후에 시우는 서유를 조롱한다. 그에게 후배로서 그의 자리를 알아야 한다고 말하며 하지만 서율은 그의 열등감 콤플렉스에 대해 반격한다. 그리고 항상 자신을 증명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에 대해 비난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전에 태사는 소년들에게 그만하라고 말한다. 그리고 서율에게 그의 차례라고 알려준다. 서율은 앞으로 나간다. 그가 시우에게 응답한 것은 그의 거만한 말투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비록 그가 순수한 힘면에서는 시우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서율은 그것에 신경 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그것이 힘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지력 이것은 그 자신의 대답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시험이다. 그리고 태사는 아까 그것을 이미 확인했다. 비록 그가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지만 서율은 그의 대답에 확신이 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대답이 옳은지에 대해 생각하기 위해 멈춘다. 그가 한때 그를 구해준 구조 헌터를 기억하는 순간 서율은 마침내 그의 대답을 찾는다. 그리고 그것은 그와 같이 되는 것이다. 바로 그 헌터처럼 그래서 서율은 구조 헌터가 되었다. 사람들이 그가 구조되었을 때 느꼈던 희망을 느끼도록 돕기 위해 이것을 하기 위해 그는 현재보다 더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그 생각을 마음에 품고 서율은 그의 모든 것을 그의 창에 쏟아붓는다. 용화 심장 관통 스킬을 활성화하며 그는 에테르도를 완전히 파괴하는 거대한 불꽃을 발산한다. 군중과 심지어 서율까지 완전히 경악하게 남겨두고 서율이 그의 자리로 돌아갈 때 그는 만족스럽게 시우에게 사과한다. 후배가 방금 그의 자리를 훔쳤다고 지적하며 태사는 서율을 칭찬한다. 그의 무기에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오직 자신을 아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태사는 서율이 그의 제자가 될 것이라고 선언한다. 그리고 서율은 군중이 그를 응원하는 동안 행복하게 그에게 감사한다. 다른 곳에서는 윤희가 그들의 리더가 이끄는
한 무리의 불량배들에게 궁지에 몰려 있다. 진태라는 소년 금발의 불량배는 윤희를 조롱하며 말한다. 그녀는 참견쟁이 아줌마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친구를 도운 것이 분명히. 윤희는 그녀의 친구를 괴롭히는 것에 대해 진태를 때렸다. 그것은 그를 화나게 할 뿐이었다. 그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켰을 뿐이다. 왜냐하면 그녀의 친구는 저 세상으로 가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불량배들을 피하기 위해 진태는 그 사건에 대해 윤희를 조롱한다. 그녀의 친구가 병원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윤희는 격분하여 그를 노려본다. 하지만 이것은 진태를 더욱 흥분시킬 뿐이다. 그는 즉시 그녀를 때리지만 계속하기 전에 한 비급 헌터가 그를 방해한다. 진태는 그의 친구들에게 그들이 떠날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윤희가 도망치지 않도록 하라고 경고한다. 그는 또한 헌터에게 그들을 따라오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가 그들을 데려가기 위해 그를 불렀기 때문이다. 어딘가 텅 빈 곳으로. 그래서 그들이 마음껏 윤희와 놀 수 있도록. 한편 종현이 서유를 그의 직장으로 다시 데려다주는 동안 그녀는 그가 S급 헌터의 제자가 된 것을 칭찬한다. 태사는 그에게 무기를 선택하라고 요청했고 그리고 그는 창을 골랐다. 종현은 그의 선택에 대해 회의적이다. 하지만 서율은 그녀에게 그것이 완벽하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그것은 단지 평범한 창일 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시스템은 이미 그것이 진화의 창이라는 것을 감지했다. 로가라고 불리는 창은 다른 형태로 진화할 수 있다. 사용자의 의지에 맞춰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정의는 그녀의 퇴근 시간을 훨씬 지났다고 불평한다. 서율은 그녀가 피곤한 것에 대해 조롱한다. 감시부서에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존경을 격분시키고 그녀는 그에게 덤벼들려고 한다. 하지만 서율은 한 손으로 그녀를 뒤로 밀쳐낸다. 앞에서의 소란을 알아차리는 동안 지쳐 보이는 한 여자가 서율을 보게 해달라고 경비원을 설득하려고 한다. 하지만 경비원은 그녀가 들어가는 것을 막는다. 그는 그녀에게 그에게 전화하라고 말하지만 여자는 이미 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서율은 대답하지 않았다. 바로 그때 서율이 그들의 말다툼을 방해하며 그녀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여자는 그의 셔츠를 잡는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진다. 그녀가 그에게 윤희가 옐로우 벨트로 끌려갔다고 말할 때 그녀가 윤희의 어머니라는 것을 밝히며 이것은 즉시 서율을 화나게 하고 그는 그녀에게 누가 그랬는지 묻는다. 옐로우 벨트 안에서 진태의 부하 중 한 명이 그에게 그들이 그런 위험한 곳에 있어도 괜찮은지 묻는다. 진태는 그들에게 안전하다고 안심시킨다. 그들이 보안을 위해 비급 헌터도 데려왔기 때문이다. 그는 그가 확인하고 싶다고 자랑스럽게 선언한다. 윤희가 몬스터와 싸우면 누가 이길지, 윤희가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보고 진태는 그녀를 더욱 조롱한다. 옐로우 벨트 몬스터들이 더 약하다고 그녀를 안심시키며 마음속으로 겁에 질린 윤희는 즉시 도망친다. 왜냐하면 그녀는 진태가 미쳤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녀를 몬스터와의 싸움에 강제로 몰아넣을 만큼 윤희는 이 미치광이로부터 어떻게든 탈출하기로 결심하고 앞으로 질주한다. 하지만 그녀가 성공적인 탈옥을 하기 전에 진태는 헌터에게 그녀를 막으라고 명령한다. 헌터는 즉시 그의 다리를 사용하여 윤희를 넘어뜨린다. 그녀를 넘어뜨리게 하며 윤희는 있는 힘껏 도움을 요청한다. 하지만 금발머리는 그녀에게 숨을 아끼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것이 쓸모없다는 것을 그녀에게 알려준다. 거기에는 그들밖에 없기 때문이다. 헌터는 그림자에서 그들을 지켜보는 무언가를 감지한다. 그리고 모두에게 뒤로 물러서라고 말한다.
하지만 진태가 이미 그곳의 몬스터들이 약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금발머리는 그의 명령을 거역하고 가장 먼저 죽는 바보가 된다. 헌터는 재빨리 앞으로 달려가 남은 침들을 막는다. 진태는 금발머리의 생명 없는 몸을 보고 겁에 질린다. 헌터는 그에게 그들이 온 길로 돌아가라고 말한다. 하지만 진태는 너무 무서워서 움직일 수 없고 헌터에게 누가 그들을 공격했는지 묻는다. 헌터는 그에게 그들이 스팅호크라고 말한다. 큰 종류의 몬스터 말벌. 한편 서율은 이미 옐로우 벨트로 들어왔다. 그리고 그는 정민에게 감사하기 위해 전화를 건다. 그를 도와준 정민은 전투반의 일원이다. 그리고 그가 처음으로 연희의 행방을 추적한 사람이었다. 서율은 그것에 대해 그에게 감사한다. 하지만 정민은 그가 단지 실종자 신고에 응답했을 뿐이라고 말한다. 비록 그가 서율에게 혼자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정민은 여전히 그에게 조심하라고 말한다. 하지만 서율은 그의 안전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않는다. 통화 후에 서율은 이제 비참한 옐로우 벨트를 둘러본다. 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았다. 옐로우 벨트는 지역이 통제 불능이 된 후에 봉쇄되었다. 던전 브레이크 때문에 비록 이 구역의 몬스터들은 강하지 않지만 그들은 훨씬 더 교활하다. 그들을 상대하기 어렵게 만든다. 서율은 이것을 확인한다. 왜냐하면 그는 들어서자마자 그들 중 몇 마리를 처리했기 때문이다. 그는 그들이 더 약해 보인다고 말한다. 하지만 여전히 연희 같은 사람에게는 어려울 것이다. 아직 각성하지 않은 그들을 살아남기 위해. 그래서 그는 그녀를 찾기 위해 서두른다. 하지만 곧 말벌들이 다시 그를 공격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들과 직접 싸우는 대신 서율은 그들을 미궁으로 보낼 준비를 한다. 왜냐하면 그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는 그들에게 나머지 친구들을 부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들이 실제로 도착했을 때 그는 그들의 많은 수 때문에 약간 불안하다. 그들이 시작할 때 그들의 침작전 서율은 목숨을 걸고 도망친다. 말벌들에게 궁지에 몰리기만 할 뿐이다. 구체 안에 많은 수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나타났다.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깊은 곤경에 빠졌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이것은 몬스터의 수가 미궁 안에서 급격히 고갈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약 그가 더 많은 말벌을 강제로 넣는다면 미궁이 실제로 무너질지도 모른다. 그건 그렇고 서율은 밖에 있는 놈들도 혼자서는 감당하기 빡세다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뭔가 극단적인 수를 쓰기로 마음먹는다. 그는 밖에 있던 말벌들을 모조리 구체 안으로 빨아들인 다음 거대한 연못의 물을 미궁 속으로 냅다 들이붓는다. 말벌들이 미궁의 완전 알을 까고 점령하려는 찰나 무언가 밀려드는 기척을 느끼고 동작을 멈춘다. 하지만 놈들이 손 쓸 틈도 없이 엄청난 물줄기가 미궁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 말벌들을 싹 다 수장시켜버린다. 서율은 억장이 무너진다. 소중한 자기만의 작은 왕국이 박살나는 꼴을 지켜보자니 이거 수리하려면 돈이 오지게 깨질 걸 알기 때문이다. 바로 이 수리비 때문에 애초에 이 방법을 쓰길 망설였던 거다. 그래도 어쨌든 먹혀들어서 밖에서 쫓아오던 말벌들을 싹 컷해버렸으니 다행이다. 한편 다른 곳에서는 진태 일행이 여전히 똥줄타게 템플런을 찍으며 도망치는 중이다. 그리고 진태는 이 쓸모없는 비급 헌터에게 슬슬 빡치기 시작한다. 그 헌터는 벌레떼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고 말하지만 그 말은 진태의 뚜껑만 더 열리게 할 뿐이다. 이미 빠져나갈 길도 잃어버린 마당에 이름표만 비급인 쫄보 헌터랑 같아버렸으니까 설상가상으로 빨간 망토 느낌이 나는 진태의 두 번째 따까리는
곧 말벌침에 꼬치구이 신세가 되고 만다. 진태가 뼈저리게 깨달은 건 바로 이 순간이다. 단순한 재미삼아 옐로우 벨트에 기어들어온 게 인생 최대의 뻘짓이었다는 걸 말이다. 말벌들이 그들을 포위하자 헌터가 뒤쪽 몹들을 처리하는 동안 진태는 앞쪽도 막으라며 입만 나불댄다. 말벌 한 마리가 그들을 향해 돌진해 오자 진태는 이기적이고 찌질한 빌런들이 늘 그렇듯 연희를 고기방패로 쓰려고 확 낚아챈다. 다행히 연희가 다치기 직전 누군가 말벌을 쳐낸다. 둘은 고마워하기는커녕 어리둥절해하고 진태는 어둠 속을 향해 누구냐고 떽떽거린다. 그 건방진 말투에 짜증이 난 서율이 나타나 자기를 관리국 소속 헌터라고 소개한다. 그러고는 진태에게 빡친 목소리로 따져 묻는다. 연희를 옐로우 벨트 안으로 끌고 온 게 내 놈이냐고. 연희는 이미 감정이 북받쳐 올랐고 서율이 자기를 구하러 왔다는 걸 깨닫자마자 그의 품으로 와락 안긴다. 서율은 그녀가 괜찮은지 묻고는 연희가 우는 모습은 처음 본다고 말한다. 진태가 눈치 없이 둘의 재회를 방해하며 서율에게 얼마가 됐든 돈은 원하는 대로 쥐어줄 테니 옐로우 벨트 출구로 안내해달라고 딜을 건다. 연희는 서율에게 저딴 인간 쓰레기는 무시하라고 하지만 서율의 얼굴이 갑자기 싸늘하게 굳더니 연희의 말을 씹는다. 그리고는 그녀에게 사과하는데 연희가 이유를 묻기도 전에 서율은 그녀를 기절시켜버린다. 서율은 연희를 바닥에 조심스럽게 눕히고 저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나서 집에 가겠다고 약속한다. 벙찐 진태가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묻자 서율은 지금부터 연희가 절대 안 봤으면 하는 짓을 할 참이라고 답한다. 그러고는 창을 땅에 콱 내리꽂으며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비해 주먹을 푼다. 하지만 진태는 자기가 개털릴 위기라는 것도 모른 채 빡통처럼 계속 입을 털어대며 내가 누군지 아냐는 전형적인 꼰대 멘트를 날린다. 하지만 놀랍게도 서율은 진태의 낯짝이 아주 유명하다고 받아친다. 관리국 헌터들 사이에서 말이다. 서율은 진태가 범진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밝힌다. 바로 대법원 판사의 아들이란 거다. 진태는 학폭과 절도를 비롯한 온갖 미친 범죄들로 악명 높지만 아빠 백과 돈 덕분에 매번 돈으로 입을 막으며 요리조리 빠져나갔던 거다. 서율이 자기 전과를 이미 줄줄 깨고 있는 걸 본 진태는 그를 쫄게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하고 겁도 없이 서율에게 맞서며 어쩔 거냐고 배짱을 튕긴다. 서율은 아주 깔끔하게 진태의 정강이를 까버리고 진태의 뇌정지가 잠시 온 뒤 이내 극심한 고통에 바닥으로 고꾸라진다. 하지만 서율은 그가 숨 돌릴 틈도 주지 않고 곧바로 녀석을 동네북처럼 두들겨 패기 시작한다. 돈으로 해결하는 게 내 주특기니까 어디 한번 나한테도 돈으로 해결해보라고 비아냥거린다. 서율이 몇 대 더 접해는 순간 더 때리기도 전에 그 헌터가 난입해 서율에게 주먹을 날린다. 하지만 서율은 가볍게 피하고 진태를 놔준다. 자기 보디가드가 주변의 말벌들을 싹 다 정리한 걸 본 진태는 신이 나서 다시 아가리를 털기 시작한다. 약해 빠진 말벌떼조차 제대로 감당 못하던 자기네 잉여 헌터지만 고작 D급 관리국 헌터 따위는 당연히 개발을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서율은 빛의 속도로 움직이며 그 헌터가 날리는 모든 공격을 스무스하게 피해버린다. 게다가 서율은 이미 빡칠 대로 빡친 상태다. 원래는 그냥 경고만 하고 봐줄 생각이었는데 헌터가 진짜 자기를 담그려고 들자 아예 싹 다 털어버리고 정당방위로 퉁치기로 마음먹는다. 싸움이 계속되면서 서율이 진심 모드로 나서자 헌터마저 멘붕에 빠진다. 관리국 헌터는 분명 D급이어야 하는데
서율의 전투력이 왠지 자기보다 훨씬 강해 보였기 때문이다. 자기가 알던 랭크의 기준 자체에 의구심이 들 정도였다. 어느 순간 이놈은 서율이 관리국 헌터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기 시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터는 자기가 승기를 잡을 수 있다고 착각한다. 서율의 무기가 고작 창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거리를 확 좁히기로 결심하며 그렇게만 하면 서율을 단숨에 썰어버릴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 하지만 현실은 그의 망상처럼 흘러가지 않았다. 마침내 충분히 가까워진 순간 서율은 애초에 기다렸다는 듯이 그의 손을 덥석 잡고는 안면에 스트레이트를 꽂아버린다. 공짜 안면 윤곽 수술을 시켜주며 헌터를 그 자리에서 바로 기절시켜버린다. 그 꼴을 본 진태는 사색이 되어 빨리 일어나서 자기를 지키라고 미친 듯이 소리친다. 진태에겐 안타깝게도 헌터의 멘탈은 이미 로그아웃한 지 오래고 진태는 저 새끼가 가짜 비급이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 서율은 그제야 깨닫는다. 자기가 비급 헌터를 아주 개밥 발라먹듯 털어버렸다는 걸. 서율은 이게 틀림없이 아까 말벌들을 싹쓸이하면서 얻은 스텝 뻥튀기 때문일 거라 생각한다. 덕분에 자기 스펙이 비급 헌터 수준을 뛰어넘은 것 같다. 서율이 그 생각에 시굿자 그 모습이 꼴받은 진태는 쫄보짓을 멈추고 돌멩이를 집어든다. 멀쩡한 비급 헌터도 못한 짓을 자기가 해낼 수 있다고 착각하는 멍청한 짓이다. 진태가 달려들자 서율은 살짝 어이없어하지만 침착하게 창을 가볍게 한번 휘둘러서 진태를 바닥에 내동댕이 친다. 서율은 그에게 묻는다. 맨날 패던 입장에서 처맞는 입장이 되어보니 기분이 어떠냐고. 내가 괴롭힌 피해자는 이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다고 말하지만 진태는 반성은커녕 꼬우면 출세하라고 지저댄다. 돈도 백도 없는 주제에 닥치라면서 세상이 원래 그런 거라고 떠벌린다. 이 양아치 새끼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걸 본 서율은 결심한다. 세상은 더 살기 좋은 곳이 될 거라고. 이딴 답도 없는 인간 폐기물. 진태가 사라진다면 말이다. 이 말에 진태는 살짝 쫄았지만 서율은 그에게 손가락 하나 댈 생각이 없다. 그냥 연희를 번쩍 안아 들고는 진태에게 말한다. 옐로우 벨트에 굶주린 짐승들 밥으로 던져두고 가겠다고. 진태가 상황 파악을 하기도 전에 어둠 속에서 섬뜩한 눈깔들이 번뜩이더니 곧이어 괴물 늑대떼가 모습을 드러낸다. 진태는 미친 듯이 소리치며 꺼지라고 발악한다. 우주가 나서서 동물을 조종하는 초능력이라도 점지해주길 바랐겠지만 그런 기적은 갯불 늑대들이 그에게 달려들고 그 사이 서율은 연희를 안고 조용히 자리를 뜬다. 옐로우 벨트를 빠져나온 후 연희는 눈물샘 폭발하는 감동의 가족 상봉을 한다. 정민은 서율에게 진태가 옐로우 벨트에 들어갈 수 있게 뒤를 봐준 고위급 인사들이 싹 다 체포되었고 체육부 요직에서도 모조리 모가지가 날아갔다고 전해준다. 그는 또 당분간 시내 분위기가 좀 어수선해질 것 같다고 예상했는데 그 예상대로 이 사건은 대중의 엄청난 어그로를 끌어 분노를 샀다. 관련자들이 줄줄이 철퇴를 맞는 와중에 진태의 애비까지 집중 포화를 맞았고 결국 대법원 판사직에서 사퇴하는 것으로 꼬리 자르기를 시전했다. 이 사건 이후 서율은 시스템으로부터 퀘스트를 하나 받는데 30일 안에 옐로우 벨트의 여왕 말벌을 레이드하라는 내용이다. 퀘스트 클리어 시 스팅어 대거와 100골드 그리고 여왕의 셉터 로열 젤리를 보상으로 얻지만 퀘스트 실패 시 페널티로 곤충형 몬스터를 상대로 한 전투력이 50나 너프된다고 한다. 서율은 옐로우 벨트에서 빠져나올 때 여왕 말벌을 살짝 스쳐 지나갔던 걸 떠올린다. 벌떼의 호위를 받고 있어서
절대 만만한 타깃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서율은 오히려 이번 퀘스트에 텐션이 오른다. 그는 여왕 말벌이 꽤나 빡센 보스일 거라고 짐작하는데 그 일벌레 새끼들이 자기 미궁을 거의 반파시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율은 이한에게 급한 볼일이 있어서 먼저 퇴근하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한이 서류 작업은 다 끝냈냐고 묻자 서율은 1초 멈칫하더니 그대로 호다닥 빤스런을 친다. 여왕 말벌 퀘스트 마감까지 한 달 남았으니 서율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왜냐하면 털려버린 벌떼가 다시 미친 듯이 영토를 확장할 테니까. 서율은 곧장 도장으로 향하는데 태사는 그에게 지각이라며 당장 들어오라고 호통친다. 당장 서율의 빡센 훈련을 시작할 참이기 때문이다. 도장에 들어가 도복으로 환복한 후 서율은 자기가 진짜 태산의 제자가 되었다는 걸 실감한다. 하지만 영감님은 그 타이틀에 취해 나대지 말라고 경고한다. 내 위로 선배 제자가 2명이나 더 있고 게다가 앞으로 구르게 될 훈련량은 숨통이 조일 수준일 테니까. 태산은 서율을 수련실로 데려가고 그곳에서 태산의 수제자 중 한 명인 견수를 만난다. 수련실 한가운데에는 아이언 몬스터의 턱뼈가 놓여 있는데 이건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유니크 변종이다. 등판에 영광의 상처들이 가득한 태산은 이 몬스터가 자기를 황천길로 보낼 뻔한 첫 번째 녀석이었다고 썰을 푼 뒤 턱뼈 쪽으로 다가가 서율에게 이게 내 첫 번째 퀘스트라고 말한다. 태산은 턱뼈에 달린 손잡이를 꽉 쥐고는 괴력을 발휘해 그걸 쩍 벌려버린다. 시범을 확실하게 보여준 후 그는 턱뼈에서 손을 떼며 이놈의 턱뼈는 여전히 더럽게 뻑뻑하다고 투덜댄다. 견수는 사부님을 향해 박수를 치며 언제 봐도 사부님의 피지컬은 십사기라고 찬양한다. 동시에 서율은 태산에 미친 근육질 몸매를 보고 입이 떡 벌어진다. 태산은 서율에게 방금 자기가 한 걸 똑같이 해보라고 지시하고 서율은 알겠다고 하며 턱뼈로 다가간다. 속으로는 자기가 지금 비급 헌터 이상의 스펙이니 사부님처럼 시원하게 벌리지는 못해도 최소한 꿈틀하게는 만들 수 있을 거라 자신한다 하지만 서율은 턱뼈를 1mm도 벌리지 못했다. 태산은 턱뼈가 꿈쩍도 안 한 것에 오히려 더 놀란다. 서율은 현실을 부정하며 턱뼈를 붙잡고 낑낑대고 태산은 이 훈련이 내 피지컬을 떡상시켜 줄 테니 성공할 때까지 계속 뺑이치라고 격려한다. 태산은 자리를 뜨며 턱뼈를 못 벌리면 다음 진도는 절대 없다고 못 박는다. 견수 역시 속으로는 존나 실망해서 서율이 그냥 낙하산 금수저일 뿐이라고 단정 짓는다. 다음날 견수가 훈련장으로 향하며 생각한다. 지난 2년 동안 직계 제자 타이틀을 따기 위해 누구보다 뼈 빠지게 굴렀는데 결국 그 자리를 꿰찬 건 뜬금포 서율이었다고. 견수는 자기 같은 비급 엘리트도 아니고 관리국 출신 듣보잡이 그 자리를 먹은 게 심기 불편하다.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갈려나갔는지 알기에 이렇게 찬밥 신세가 된 게 억울해 미칠 지경이다. 훈련장에 들어선 견수는 뜻밖의 광경에 놀란다. 서율이 벌써 나와서 훈련장을 싹 다 청소하고 있던 것이다. 견수가 띠꺼운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자 서율은 자기가 짬찌니까 말 좀 편하게 놓으라고 부탁한다. 견수는 넌 괜찮을지 몰라도 난 괜찮다고 받아치며 광이 번쩍번쩍 나는 훈련장 꼬라지를 둘러본다. 견수는 어이가 없어서 이거 다 혼자 청소한 거냐고 묻고 서율은 해맑게 그렇다고 대답한다. 견수는 돌아서며 다신 이딴 짓 하지 말라고 쏘아붙인다. 직계 제자가 직접 빗자루질을 하고 다니면 나머지 사람들 입장이 뭐가 되냐면서 말이다.
서율은 당황해서 견수에게 되묻는다. 굳이 이런 청소 같은 거에까지 짬통을 가려야 하냐고. 서율은 그냥 자기가 시간이 좀 남아서 심심풀이로 한 거라고 덧붙인다. 직계 제자라고 해서 남한테 자기 할 일을 짬 때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다들 강해지려고 모인 거니까. 견수는 서율을 째려보며 이 새끼 진짜 알바노 마인드라며 혀를 내두른다. 견수는 그 후로 2주 동안 서율이 훈련장에 출석 도장을 찍는 걸 지켜보는데 심지어 누구보다 늦게까지 남아서 빡세게 구른다. 견수는 직계 제자라는 감투를 쓰고도 서율이 단 한 번도 꼰대질을 하거나 남을 깔보지 않았다는 걸 인정하게 된다. 견수는 사실상 목숨 걸고 훈련하면서도 다른 사람들과도 두루두루 잘 지내고 있었다. 견수는 서율에게서 도무지 억가할 건더기를 찾지 못했고 그게 견수를 더 개빡치게 만든다. 왜냐하면 서율은 견수 본인이 그토록 되고 싶어 했던 완벽한 인간상이었기 때문이다. 얼마 후 서율은 마침내 턱뼈를 거의 벌릴 뻔했지만 또다시 실패하고 만다 손잡이를 하도 꽉 쥐어서 손은 온통 피투성이가 되었다. 밤낮 없이 붙잡고 씨름한 탓이다. 그때 마침 견수가 다가와 그에게 물 한 병을 무심하게 건넨다. 놀랍게도 견수는 무리하지 말라며 츤데레 멘트를 날리고 서율은 드디어 녀석이 똥군기를 버리고 편하게 대하는 것에 놀란다. 서율이 물을 건네받고 꿀꺽꿀꺽 마시던 중 멀리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온다. 서율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견수는 저게 오버크로스 길드의 출동 신호라고 알려준다. 듣자 하니 오늘 오버크로스 길드가 근처 던전으로 레이드를 뛰러 가는 모양이다. 서율은 이 새벽 시간에 길드가 굴러간다는 사실에 놀라워하고 견수는 오버크로스가 원래 24시간 연중무휴로 뺑이를 친다고 설명해준다. 서율은 견수가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신기해하고 견수는 예전에 자기도 오버크로스에서 잠깐 구른 적이 있다고 털어놓는다. 다음날 아침 던전을 빠져나오는 오버크로스 길드원들. 강철 피오크를 생포하는 미션을 쌈박하게 성공한 뒤다. 헌터 중 한 명이 동료들에게 이렇게 몬스터를 밀려파는 게 진짜 합법이 맞냐고 묻자 동료는 원칙적으로 따지면 불법이 맞지만 어차피 방금 잡은 오크 새끼가 암시장에서 최소 120억 원은 호가할 거라고 낄낄댄다. 이런 걸로 삥땅 쳐서 우리가 월급 달달하게 챙기는 거 아니겠냐고 덧붙인다. 그중 한 놈이 오크의 목걸이를 들고 덜렁거리는데 오크가 그걸 본 순간 이미 눈알이 뒤집혀서 발광하기 시작한다. 이 띨박 두 명은 목걸이를 가지고 낄낄대며 조롱하더니 심지어 그냥 바닥에 내던지려고 하는데 이게 오크의 버튼을 완전히 눌러버리고 만다. 한편 서율과 그의 팀은 구조 임무를 막 끝내고 서율은 협회로 퇴근하려는 참이다. 팀장이 회식 잊지 말라고 리마인드해주지만 서율은 바빠서 스킵하겠다고 철벽을 친다. 사부님이 외출하시면서 나머지 제자들을 챙기라고 짬을 때리셨기 때문이다. 그때 갑자기 긴급 재난 알림이 폰을 울리며 긴급 백업을 요청한다. 불법 운송 중이던 삼성급 보스 몬스터가 깽판을 치며 탈주해서 지금 도심을 헤집고 있다는 거다. 하필이면 그 깽판의 무대가 바로 대한무술협회 한복판이다. 협회 상황은 개판이다. 오크는 이미 다 때려 부수며 매드맥스 찍고 있고 견수는 개털려서 피떡이 된 채 바닥에 널브러져 있다. 견수는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과거를 회상한다. 자기가 항상 천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고 하위 길드들 빨아먹는 것도 강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굳게 믿으며 살아왔다는 걸. 하지만 자기가 철석같이 믿었던 동료들에게 뒤통수 맞고 버려지던 날 자기가 얼마나 오만하고 멍청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결국 자기도 언제든 갈아치울 수 있는 톱니바퀴에 불과했다는 걸. 견수는 이 세상이 진짜 썩어빠진 지옥이라는 걸 안다. 그럼에도 세상에 아직 좋은 사람들이 남아있다고 믿는 건 누군가 자기를 시궁창에서 건져 올려줬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그 은인에게 부끄럽지 않게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들며 살려고 노력 중이다. 견수는 오크 앞에서 쫄지 않고 악강버로 다시 일어선다. 그리고 짐승을 향해 소리친다. 자기가 겪은 그 모든 생지옥이 이 바닥에서 2년 동안 이 악물고 버티게 만든 원동력이라고. 견수는 부러진 칼날을 오크에게 겨눈다. 몸 하나 까딱하기 힘든 상태지만 그럼에도 어떻게든 고기방패라도 돼서 버텨야 한다는 걸 안다. 오크의 어그로가 자기한테 끌린 동안 다른 제자들이 무사히 빤스런할 수 있게 말이다. 바로 그때 오크가 견수에게 묵직한 펀치를 날리고 견수는 피할 힘조차 없다. 모가지가 댕강 날아가는 상상을 하며 체념하는 순간 짠하고 나타난 서율이 오크의 주먹을 막아선다. 서율은 견수에게 이 정도면 충분히 잘 버텼다며 쌍따봉을 날린다. 서율은 견수에게 나머지는 딜러인 나한테 맡기라고 하고는 미궁을 발동시켜 오크를 그 안으로 끌고 들어간다. 미궁에 들어오자마자 오크는 쉴 틈도 주지 않고 서율을 미친 듯이 쫓아다닌다. 서율은 이 새끼가 이렇게까지 노밖으로 날뛸 줄은 몰랐다. 오버크로스 길드랑 한바탕 피 터지게 싸우고 온 놈이 아직도 텐션이 저렇게 남아돈다는 게 안 믿긴다. 오크는 마치 집착관공처럼 미궁 복도를 질주하며 서율을 쫓고 자기 여친이라도 잡으러 가는 기세로 주변 벽들을 죄다 때려 부수고 다닌다. 서율이 마침내 걸음을 멈추고 솔직히 이건 다이다이로 감당할 사이즈가 아니라고 인정한다. 그래서 지원군으로 레드 고블린들을 즉시 소환해 오크를 포위하고 다구리를 까게 만든다. 몹들이 오크를 찍어 누르는 동안 서율은 빈틈을 노린다. 하지만 오크가 워낙 넘사벽이라 고블린들을 그냥 종이장처럼 찢어발긴다. 자기 쫄따구들이 믹서기에 갈리듯 터져나가는 꼴을 지켜보며 서율은 슬슬 빡치기 시작한다. 저 미친 오크 새끼가 자기 미궁벽을 개박살 내고 있으니까 인테리어 다시 하느라 얼마나 개고생했는데 그는 고블린 떼거리로는 자기가 원하는 킬각을 절대 못 잡는다는 걸 깨닫고 리스크 때문에 아껴뒀던 고급 몬스터를 꺼내기 싫었지만 지금은 다른 답이 없다는 걸 인정한다. 결국 서율은 미궁 보스 케오리를 소환하고 케오리는 오크와 살벌한 맞다이를 뜬다. 케오리가 오크를 상대로 고전하지만 그 틈을 타 서율이 오크의 대가리로 돌진할 타이밍이 생겼다. 오크의 머리통에 창을 냅다 꽂아버리지만 이 괴물 새끼는 그걸 맞고도 안 죽는다. 심지어 케오리를 박살낼 힘까지 남아있었다. 케오리가 뻗어버리자 시스템 창에 케오리 리스폰 불가 알림이 뜬다. 서율은 귀한 미궁 보스를 잃고 빡쳐서 뒤로 빠지며 개빡친 채로 강철의 방 함정을 발동시킨다. 화살비가 오크에게 쏟아지고 그 타이밍에 서율이 창으로 오크의 다리를 썰어버린다. 다리가 잘린 오크가 바닥에 나동그라지자 서율은 쐐기 천장 함정을 스위치온. 천장이 오크를 자비 없이 짓눌러버린다. 오크를 쥐포로 만들어버리고 서율은 자기 뇌지컬에 셀프 칭찬을 한다. 오크가 날뛸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그 구역의 함정을 몰빵해 뒀기 때문이다. 그런데 갑자기 경고창이 뜨며 미궁 내구도가 72%로 떡락했다고 알려준다. 내구도가 60%를 찍으면 미궁은 강제 종료되고 덤으로 안에 있던 몬스터들도 싹 다 증발해버린다. 서율은 뒷박으로 머리를 감싸진다. 보스를 잃은 것만으로도 이미 멘탈에 타격이 큰데 말이다. 그래도 미궁빨이 아니었으면 자긴 진작에 뒤졌을 거란 건 안다.
갑자기 지진이라도 난 듯 땅이 흔들리고 서율은 몹시 당황한다. 눈 깜짝할 새 오크가 바닥을 뚫고 기어 나오는데 아까보다 한층 더 흉악한 포스를 뿜어낸다. 시스템이 오크의 최후의 발악 패턴이 시작됐다고 경고하고 서율은 이 새끼가 진짜 미친 괴물이라는 걸 뼈저리게 인정한다. 미궁도 이제 더 이상 버틸 체력이 없으니 서율은 현실 세계로 귀환하기로 맘먹는다. 지금쯤이면 협회 사람들은 다 대피했을 테니까 넓은 곳으로 나가서 1대1 맞고라로 끝장을 볼 생각이다. 한편 견수는 서율이 어디로 증발했는지 어리둥절해하며 주변을 서성거리는데 갑자기 그 옆에 게이트가 열리더니 상황 파악을 하기도 전에 서율과 오크가 미친 듯이 치고받고 싸우며 튀어나온다. 오크와 영혼의 맞다이를 까던 서율은 뭔가 이상함을 느낀다. 자기가 이 괴물 새끼랑 어느 정도 합을 맞추고 있는 거다. 혹시 오크가 지쳐서 그런가 싶었지만 그건 뇌피셜이라는 걸 금방 깨닫는다. 자기 타격이 전보다 훨씬 묵직해졌다는 걸 체감했기 때문이다. 오크의 주먹도 전보다 더 매서워졌지만 그걸 전부 탱킹해내고 있다. 몸 상태가 예전의 폼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2주간의 갯뱅이 훈련이 헛고생이 아니었다는 증거다. 사실 온몸이 찢어질 것처럼 아프지만 미친 듯한 파워가 온몸을 휘감고 뼈와 근육이 떡상하는 게 느껴진다. 서율은 오크를 향해 돌진하며 석소를 지은 채 창을 찔러 넣는다. 드디어 이 싸움을 제대로 즐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 여유도 잠시 오크가 서율의 창을 맨손으로 잡아채더니 서율이 옴짝달싹 못하게 된 그 순간 그를 저 멀리 벽에다 냅다 처박아 버린다. 서율은 피를 토하며 어떻게든 멘탈을 수습하려 애쓴다. 오크가 서율의 무기를 뺏어버린 건 맨손으로는 자기 심장을 뚫지 못할 거라고 계산했기 때문이라는 걸 깨닫는다. 생긴 건 빡통 같은데 은근히 뇌지컬이 있는 오크를 속으로 인정하는 순간 서율이 뒤를 돌아보니 아까 그 턱뼈가 놓여있는 게 보인다. 순간 서율의 뇌리에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스친다. 그때 견수가 오크에게 무지성 돌진하며 서율에게 자기가 어그로를 끌어줄 테니 빨리 무기 하나 주워서 오라고 소리친다. 하지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오크가 견수를 바닥에 패대 기쳐버린다. 서율은 오크를 향해 쏜살같이 달려가며 무기는 이미 찾았다고 외친다. 오크의 어그로가 견수에게 쏠려있는 지금이 완벽한 킬각이라고 직감한 것이다. 서율은 턱뼈를 꽉 움켜쥐며 이게 자기 영혼까지 끌어모은 막타가 될 거란 걸 직감한다. 서율의 몸에서 아드레날린이 폭발하고 턱뼈를 완벽하게 제어하며 그걸 쩍 벌렸다가 오크의 대가리에 맞춰 레버를 풀어버린다. 턱뼈가 오크의 머리통을 덥석 물더니 아주 스무스하게 댕강 잘라버린다. 목 없는 오크의 몸뚱이가 바닥에 털썩 쓰러지고 시스템이 서율에게 유니크 등급 아이템인 마성의 단검을 득템했다고 알려준다. 서율은 오크에게 땡큐를 날린다. 왜냐하면 이 녀석 덕분에 자기가 훈련 다음 진도를 못 빼서 답답해하던 그 지독한 장애물을 마침내 뚫어냈기 때문이다. 오크 레이드를 끝낸 서율은 견수에게 다가가 눈 좀 떠보라며 흔들어 깨운다. 견수가 거의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이었기 때문이다. 서율이 잠들면 죽는다고 귓가에 사우팅을 질러대자 견수는 깜짝 놀라며 겨우 정신줄을 부여잡는다. 서율은 너 진짜 목숨 여러 개인 고양이냐며 농담을 던지지만 몽롱한 견수의 눈에는 자기를 구하러 온 천사로만 보였다. 견수가 서율에게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중얼거리자 서율은 뭔 개소린가 싶어서 장난스럽게 받아친다. 나 아니면 누가 너 같은 놈을 챙겨주겠냐면서. 어쨌든 서율은
상황 끝났으니 이제 긴장 풀라고 다독여준다. 다음날 관리국 본부 앞은 특종을 노리는 기레기들과 언론사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빈다. 곧이어 오버크로스의 길드장인 유난이 등판하자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그에게 쏠린다. 기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그중 몇몇은 이번 참사가 길드 측의 불법 몬스터, 밀반입 과정에서 터진 병크라는 걸 인정하냐고 쏘아붙인다. 묵비권을 행사하던 유난이 마침내 입을 열어 모두에게 이렇게 말한다.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이어서 그는 강철 피오크가 연구 가치가 어마무시한 몬스터라서 온갖 리스크를 감수하고라도 관리국에 헌납하기 위해 들여온 것뿐이라고 언프를 시전한다. 뻔뻔한 핑계다. 유나는 더 이상의 질문은 받지 않겠다며 선을 긋고 감찰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영혼 없는 멘트를 날린다. 바로 그때 기자 중 한 명이 뒤에 서 있던 서유를 매의 눈으로 포착하고 그쪽으로 어그로를 끈다. 기자들은 벌떼처럼 몰려가 이번 사건에 대해 한마디 해달라고 들이대고 디급 헌터 주제에 무슨 수로 오크를 솔플로 잡았냐고 캐묻는다. 서율이 입을 열기도 전에 팀장이 일하러 가야 한다며 서율을 끌고 가버린다. 갑자기 한 기자가 관리국의 이번 대처가 삼노답이라고 돌직구를 날린다. 그는 관리국이란 게 원래 대형 길드들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해서 이런 참사를 미연에 방지하라고 있는 건데 제 밥그릇 하나 제대로 못 챙기니 이번 사태는 관리국도 책임지고 도계자 박아야 한다고 억가를 시전한다. 이 소리를 들은 서율은 극대 노하지만 팀장이 그냥 무시하라고 말린다. 저 새끼는 대형 길드한테 뒷돈 받고 편파적인 똥글이나 사지르는 레카 유튜버일 뿐이니까. 팀장은 그냥 병먹금하라고 했지만 놈들이 이렇게 개수작을 부리며 여론전을 펼치니 서율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순 없다. 그는 그 레카충에게 성큼성큼 다가가 지금 이거 생방 중이냐고 묻고 유튜버는 맞다며 왜 묻냐고 되묻는다. 서율은 썩소를 지으며 시청자들이 내 팩폭을 실시간으로 직관하길 원한다고 대답한 뒤 카메라에 대고 확 질러버린다. 대형 길드 훅발해주고 입금 받으니까 그렇게 달달하냐고. 서율은 유난을 콕 집어 가리키며 니들이 싸지른 똥을 맨날 뒤치닥거리하며 짬 처리하는 게 관리국이라고 일갈한다. 이 미친 사이다 발언의 장례는 갑분싸가 되고 유난마저 말문이 막혀버린다. 똥줄 탄 팀장이 서율이 방송사고를 더 치기 전에 황급히 끌고 들어간다. 유나는 비서에게 예전에 자기한테 싸가지 없게 굴었던 그 놈팽이가 저 서율이 맞냐고 묻고 비서는 그렇다고 확인해준다. 안 그래도 빡치는데 확인 사살까지 당한 유나는 비서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서율을 담가버리라고 지시한다. 다음날 이하는 회의에 불려가고 어제 서율의 유튜브 돌발 행동 영상이 알고리즘을 타고 떡상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이하는 간부들에게 그를 칭찬하는 여론도 많으니 서율을 징계하는 건 에바라고 실드를 친다. 하지만 감찰부장 현규혁은 규정대로 서율에게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꼰대질을 시전한다. 이하는 어이없어하며 진짜 징계를 먹어야 할 새끼들은 오버크로스나 걔네들 뒷배 봐주던 놈들이라고 반박한다. 현규혁이 눈에 상심지를 켜고 지금 감찰부가 밥벌어지라는 소리냐고 묻자 이하는 속 시원하게 돌직구로 빙고라고 받아친다. 뚜껑 열린 현규혁이 길길이 날뛰려는데 회의실 상석에 앉아있던 거물이 둘 다 진정하라며 중재에 나선다. 그는 이한에게 서율의 구조 성공률이 100%라는 게 팩트냐고 묻고 이한은 그렇다고 답한다.
그렇다면 서율은 절대 놓칠 수 없는 14기 인재라는 게 그 남자의 결론이다. 아무리 대형 길드의 화력에 손을 벌리더라도 관리국의 가오는 지켜야 하니까 말이다. 현규혁이 그 정체불명의 실세에게 무슨 뾰족한 수라도 있냐고 묻자 길드놈들이 먼저 더티플레이를 시작했으니 우리도 장단 한번 맞춰주면 그만이라고 여유를 부린다. 차 한 모금을 느긋하게 홀짝이는 이 남자. 그의 정체는 바로 관리국 국장인 박광수였다. 그 후 서율은 국장실로 호출을 받고 독대를 하러 들어간다. 방에 들어서자 광수는 그에게 앉으라고 권하며 썰 좀 풀자고 한다. 광수가 직접 차를 내려 한 잔씩 세팅한 후 서율에게 맛이 어떠냐고 묻는다. 서율은 국장님께 차 맛이 예술이라며 나중에 퇴직하시고 카페 하나 차리시라고 능청을 떤다. 광수는 껄껄 웃으며 서율에게 지금 당장 재평가를 받는다면 몇 등급을 받을 것 같냐고 묻고 서율은 확신할 순 없지만 최소 지금 등급은 가뿐히 넘길 거라고 자신한다. 광수도 이에 동의하며 요새 내가 쌓아올린 업적들은 D급 따위가 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니라고 치켜세운다. 하지만 광수는 자기들 입장도 영 난처해졌다고 털어놓는데 윗선에서 어떻게든 서율의 뒷조사를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속으로 서율은 벌써부터 똥줄이 탄다. 대체 이 능구렁이 영감탱이가 무슨 빌드업을 짜는 건지 감이 안 오기 때문이다. 혹시 자기를 살살 구슬려서 비밀을 탈탈 털어먹으려는 건 아닐까 의심한다. 광수는 이런 정치질에 도가 튼 고인물이고 그러니까 이 살벌한 바닥에서 지금 자리까지 오랫동안 해 먹을 수 있었던 거다. 국장실에 오기 전 이하는 서율에게 국장님 앞에서는 잔머리 굴리지 말고 닥치고 솔직하게 대답하라고 조언했었다. 안 그러면 역관광당할 수 있다면서 말이다. 서율은 지금껏 이한의 조언이 늘 뼈가 되고 살이 되었다는 건 알지만 미궁의 존재까지 술술 불어버리는 건 개에바라고 판단한다. 그때 눈치 빠른 광수가 쫄지 말라며 내가 무슨 치트키를 써서 강해졌는지 캘 생각은 1도 없다고 안심시킨다. 대신 광수는 서율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관리국이 너의 14기 능력을 원한다는 사실이라며 빙빙 돌려 말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서율을 지방으로 좌천시키겠다고 통보한다. 같은 시각 조사를 무사히 마치고 유유히 풀려난 윤환은 관리국 연락책인 시우에게 수고했다며 서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슬쩍 떠본다. 시우는 부서가 달라서 잘 모른다고 답하며 일개 구조대원한테 그렇게까지 집착하냐고 묻는다. 윤환은 극대노하며 서율이 자기 심기를 건드리는 아주 족같은 해충 새끼라고 쏘아붙인다. 시우가 윤환에게 눈엣가시라서 꼴보기 싫으니까 아예 총구석으로 유배 보내버린 거냐고 정곡을 찌르자 윤환은 말 조심하라고 으름장을 놓으며 그저 서율이 시골 똥바람 좀 쐬면서 분수 파악이나 하길 바랄 뿐이라고 변명한다. 둘이 신나게 뒷담화를 까고 있을 때 서율이 등 뒤에서 쓱 나타나 둘이 혹시 짱친이냐고 어그로를 끈다. 윤환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서율에게 우리 참 끈질긴 악연이라며 비꼬고 서율이 시골로 좌천됐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긁어댄다. 서율은 여유롭게 귀를 후비적거리며 윤환에게 무심하게 한마디 던진다. 아직 오피셜 뜬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찌라시를 줍고 다니냐고. 나 혹시 스토킹하냐며 뼈있는 농담을 날린다. 서율은 꼴랑 6개월 파견이니까 남 걱정할 시간에 본인 앞가림이나 잘하라고 팩폭을 갈긴다. 윤환은 서율을 비웃으며 참 긍정적이어서 다행이네. 내가 듣기로 관리국은 파견 나갈 때 최소 부장급 이상만
보내던데 내 꼬라지를 보니 영락없는 유배라고 이죽거린다. 유난히 계속 쌉소리를 짓거리자 서율이 말을 뚝 끊고 내 귀염둥이 정보원. 시우도 아직 이 빅뉴스는 모를 거리라며 운을 뗀다. 서율은 각 잡고 짠하고 서프라이즈 발표를 하려 했지만 특별히 너희한테만 먼저 스포해주겠다며 오늘부로 자기가 8급에서 6급으로 수직 상승했다는 사실을 까발린다. 더블 특진 버프를 받아 어엿한 선임관이 된 거다. 멘붕이 온 시우와 유난 시우는 유난을 슬쩍 긁으며 쟤 승진했는데 님 표정이 왜 이렇게 썩창이냐고 깐족댄다. 유난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축하한다고 입을 털면서도 관리국은 일도 못하는 무능한 놈들한테 승진을 막 퍼주나 보내라며 끝까지 열폭을 시전한다. 서율은 여유롭게 받아친다. 나 같은 에이스를 놓치기 싫다는 뜻 아니겠냐며 내 뜻대로 안 돼서 지금 존나 빡친 거 다 티난다고 도발한다. 제대로 긁힌 유난이 살기를 뿜어내며 서율을 기선 제압하려 하지만 서율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맞불을 놓는다. 일촉즉발의 상황에 쫄아버린 시우가 유난에게 그만 가보셔야 할 시간이라며 말린다. 유난은 잠시 눈이 돌았다며 사과하고 이만 꺼져주겠다고 돌아선다. 돌아가는 놈의 뒤통수에 대고 서율은 꿀팁 하나 주겠다며 자기 유배 보내서 멘탈 박살 낼 수 있을 거란 생각은 존나게 큰 착각이라고. 어딜 처박혀 있든 내가 사람 살리는 구조 헌터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까. 서율은 쿨하게 팩폭을 남기고 유유자적 걸어가고 결국 뚜껑이 열릴 대로 열린 유난은 벽에다 분노의 핵주먹을 꽂아버린다. 알고 보니 아까 광수와의 독대 자리에서 국장은 파견건으로 쫄 필요 없다고 미리 기띔을 해줬다. 겉보기엔 좌천이나 귀양 가는 모양새지만 실상은 그냥 딱 6개월짜리 출장일 뿐이라고. 단 파견 나가 있는 동안 확실한 아웃풋을 뽑아야 외부 쓰레기들이 널 못 건드리게 실드를 쳐줄 수 있다고 당부했다. 회의 중 광수는 서율이 멍 때리고 있는 걸 캐치하고 그의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든다. 서율은 죄송하다며 사과하고 뒤를 든든하게 봐주시는 국장님께 감사 인사를 올린다. 하지만 꼭 하나 들어줬으면 하는 딜이 있다며 기왕 깡촌으로 처박히는 거 진짜 찐으로 자기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곳으로 꽂아달라고 부탁한다. 이 미친 마인드의 광수는 경악한다. 이런 십창난 상황에서 저런 대답이 튀어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이다. 광수는 서율이 진짜 범상치 않은 돌연변이라는 걸 킹정할 수밖에 없었다. 나중에 서율의 동료들이 그가 6급 선임관으로 떡상했다는 소식을 듣고 단체로 멘붕에 빠진다. 그들은 이한에게 이 사실을 알고 있었냐고 묻고 이한은 내가 부장인데 그걸 모르겠냐며 쿨하게 넘긴다. 이어서 그들은 이한에게 우리 에이스 서율도 없이 이 빡센 구조 임무를 어떻게 다 돌리냐고 징징댄다. 이한은 평소처럼 너네들 목이나 1인분 하라고 팩폭을 꽂는다. 서율이 유배를 떠나기까지 딱 일주일이 남았고 이한은 그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밤 예정된 팀 회식에 올 거냐고 물어보라고 제안한다. 노랑머리가 속는 셈치고 서율에게 전화를 건다. 의외로 전화를 받긴 했지만 서율은 자기가 지금 뭐 좀 캐고 있는 중이라 바쁘다고 둘러댄다. 남자가 그게 뭐냐고 캐묻자 서율은 말벌집을 털고 있는 중이라고 받아친다. 알고 보니 서율은 자기가 받은 임무를 깨려고 마침내 던전에 진입한 참이었다. 퀘스트 제한 시간이 이제 겨우 72시간밖에 안 남은 상태다. 이 퀘스트를 시간 내에 못 깨면 곤충형 몬스터를 상대로 한 전투력이 무려 50%나 너프 먹는 페널티가 있다. 전화를 뚝 끊어버린 뒤 서율은 퀸의 둥지를 뚫어져라 노려본다. 퀸이 어마어마한 물량의 몬스터들을 쏟아내고 있다는 걸 파악한다.
하지만 서율은 이걸 보고도 딱히 쫄지 않는다. 아직 몸이 가볍기 때문이다. 서율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퀸의 모가지를 따겠다는 일념으로 전방을 향해 닥돌한다. 그러다 갑자기 스위핏이라는 곤충 몬스터 무리에게 길을 막혀버린다. 어쩔 수 없이 놈들과 한판 붙어야 하는 상황이 된다. 그는 퀸이 자기를 다굴치려고 이미 엄청난 물량의 몬스터들을 잠복시켜 뒀다는 걸 깨닫는다. 이 스위핏들은 자기들 침을 총알처럼 쏴대는데 이놈들을 찍어내는 데는 에너지가 꽤 많이 털리기 때문에 퀸도 보통은 이런 극단적인 물량전을 바로 시전하진 않는다. 서율은 퀸이 혹시 처음부터 이놈들을 대기 타고 있었던 건 아닐까 대가리를 굴려본다. 어쨌거나 지금은 멍 때리고 있을 시간이 없다. 이대로 가단 결국 개미떼에 포위당하듯 다굴맞을 게 뻔하니까. 하지만 완전히 포위당하기 전에 서율이 미궁을 쫙 펼친다. 곤충 몬스터들을 싹 다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자기 구역인 미궁의 함정들로 요리할 작정이다. 미궁이 열렸으니 이제 둥지 중심부까지는 하이패스로 뚫릴 거라고 계산했는데 갑자기 곤충 몬스터들이 패턴을 싹 바꿔버린다. 그걸 본 서율은 살짝 어안이 벙벙해진다. 이놈들이 미궁의 구체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걸 피하려고 진영을 바꾸는 건가 싶었기 때문이다. 놈들은 아예 바닥에 바짝 붙어서 저공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건 확실히 구체의 흡입력을 피하려는 꼼수다. 몬스터들이 여태 보여준 영악한 플레이들을 종합해보니 서율은 퀸 몬스터가 자기 전투 패턴을 계속 눈팅하면서 데이터를 쌓고 있었다는 걸 눈치챈다. 하지만 서율은 빡치기는커녕 오히려 내심 뿌듯해한다. 퀸이 그 쥐똥만 한능지를 풀가동해 가면서까지 자기를 죽이려 발악한다는 사실이 나름의 리스펙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율에게도 다 계획이 있다. 지금 당장 미궁 몬스터들을 리스폰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 자기가 직접 미궁 안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 그는 최대한 많은 몬스터를 미궁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빤스런 치듯 빠르게 빠져나올 생각이다. 그렇게 해서 퀸 앞까지 다이렉트로 뚫리면 비겁하게 쫄아서 숨어있지 말고 나와서 맞짱 까자고 도발을 날린다. 그때 갑자기 퀸의 페로몬이 미친 듯이 뿜어져 나오는 걸 감지한다. 뭔가 심상치 않은 빅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다. 혹시 남은 벌레떼를 전부 소환해 레이드를 뛰려는 건가 싶어 만약을 대비해 육감을 팍 켠다. 다행히 타이밍이 기가 막혔다. 자기 명치를 노리고 날아온 기습 공격을 아슬아슬하게 피한 거다. 알고 보니 퀸은 숨겨둔 14기급 네임드 몬스터를 호출한 거였다. 퀸의 최종 병기라고 불릴 만큼 빡세게 찍어낸 놈이다. 이 곤충 몬스터의 이름은 잉넷이다. 잉넷이의 맹공의 서율은 결국 등을 돌리고 도망치는 신세가 된다. 서율은 그제야 퀸이 자기를 막으려고 얼마나 똥줄을 타고 있는지 실감한다. 자기 하나 잡자고 저런 미친 괴물까지 만들었으니 말이다. 서율은 잉넷이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구체 쪽으로 전력 질주한다. 이놈만 묶어두면 퀸은 완전 무방비 상태가 될 테니 자기가 원하던 완벽한 각이다. 구체가 윙넷이를 덥석 낚아채서 꼼짝 못하게 묶어버린다. 구체가 윙넷이를 미궁 속으로 질질 끌고 들어가는 동안 서율은 방어막이 뚫린 퀸을 향해 닥돌한다. 그런데 갑자기 윙넷이가 또 자기를 노리고 있다는 걸 눈치챈다. 간신히 몸을 틀어 괴물의 일격을 패링하는 데 성공하지만 윙넷이의 괴력에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진다. 그리고 서율은 경악스러운 사실을 깨닫는데 저 괴물 새끼가 구체의 흡입력에서 벗어나려고 자기 팔 한 짝을 통째로 뜯어내 버린 거다. 잉넷이가 서율을 바닥에 짓누르고 있는 동안 퀸은 뒤에서 아주 신나서 버프를 걸어주고 있다. 이놈들이 진짜 도끼 품고 덤빈다는 걸 깨달은 서율은 그냥 이놈들을 통째로 미궁 안으로 끌고 들어가기로 쇼부를 본다.
계획이 살짝 꼬이긴 했지만 어쨌든 두 놈 다 자기 홈그라운드에 갇혔으니 딱히 쫄 건 없다. 서율은 놈들에게 목숨 아까우면 당장 멈추라고 입을 턴다. 근데 왜 움직이면 지읒대는지 설명하려다가 자기가 지금 말도 안 통하는 몬스터들한테 떠들고 있다는 걸 깨닫는다. 밖에서 보면 완전 미친놈처럼 보일 짓이다. 서율은 인벤토리를 열어 강철의 비라는 함정을 발동시킨다. 정면에서 화살비가 무지막지하게 쏟아지는데 잉내시가 자기 날개로 그 뒤를 싹 다 씹어버린다. 서율은 이걸 보고 감탄한다. 이 몬스터 이름이 왜 윙내시인지 그제야 뼈저리게 이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윙내시가 안심하기엔 이르다. 화살이 정면에서만 날아오는 게 아니니까. 몬스터가 상황 파악을 하기도 전에 등짝에서 날아온 화살포구에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나간다. 서율은 킨을 보며 자기가 경고했지 않냐며 꼽을 준다. 자기 구역에 발을 들이는 순간 내년의 발악은 헛수고일 뿐이라고. 왜냐하면 자긴 이미 이 공간을 너 같은 몬스터들을 썰어버릴 함정으로 꽉 채워놨으니까. 이제 최종 병기마저 털렸으니 남은 건 킨과 서율 둘뿐이다. 서율은 킨의 뚝배기를 깨러 갈 준비를 하지만 그녀의 장갑이 자기 창을 튕겨낼 만큼 개단단하다는 걸 안다. 그래서 의미 없이 찔러대는 뻘짓은 안 하기로 한다. 서율은 방향을 틀어 퀸에게 치명타를 먹일 수 있는 약점을 파고들려 한다. 하지만 퀸은 그 공격마저 기가 막히게 블로킹하고 서율을 뒤로 튕겨낸다. 서율은 퀸이 호락호락하게 죽어주지 않으려고 미친 듯이 발악하는 걸 보고 내심 놀란다. 퀘스트 제한 시간이 아직 3일이나 남긴 했지만 그는 그냥 여기서 깔끔하게 끝내버리고 싶다. 게다가 시간 남는다고 미궁 밖으로 빠져나가면 퀸한테 쫄아서 빤스런 치는 것처럼 보일까 봐 그게 더 가오상한다. 서율은 바로 트랩도어를 작동시켜 퀸의 다리 몇 짝을 박살 내버린다. 그리고 자기 필살기인 초고 위력 무공으로 퀸을 끝장낼 준비를 한다. 이 스킬을 실전에서 쓰는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첫 타깃이 킹 같은 네임드 보스라면 샌드백으로 아주 합격이다. 퀸이 다리가 묶여 완전 무방비 상태가 되자 서율은 홍련 스킬을 시전하며 그녀를 향해 돌진한다. 엄청난 에너지가 폭발하며 퀸의 몸통에 바람구멍을 내버린다. 이 한 방으로 퀸은 완전히 뻗어버리고 서율의 눈앞엔 퀸을 토벌했다는 달달한 클리어 메시지가 뜬다. 서율은 바닥에 주저앉아 헐떡인다. 필살기를 쓰느라 기력을 영혼까지 끌어다 쓴 탓이다. 스킬의 반동으로 손에 화상까지 입었는데 그걸 빤히 쳐다보며 자기가 여태 얼마나 지읒합이었는지 다시금 뼈저리게 느낀다. 하지만 이젠 뒤로 물러서거나 빤스런 치는 일은 없을 거라 다짐한다. 시스템은 퀘스트 보상이 인벤토리로 꽂혔다고 알림을 띄운다. 서율은 보상이 뭔지 템창을 확인하는데 독침이라는 템이 들어온 걸 발견한다. 레어 등급의 아이템인데 고유 옵션이 꽤 쏠쏠하다. 이성 이하의 몬스터들을 마비시킬 수 있는 사기적인 효과가 있다. 하지만 3성 이상의 몹들한테는 이 마비 효과가 떡락해버린다. 서율은 이 템이 특정 상황에서 조커 픽으로 쓰기 딱 좋다는 걸 직감한다. 하지만 서율의 눈이 진짜로 돌아간 보상은 따로 있다. 바로 퀸의 로열 젤리라는 템이다. 이것도 레어템인데 일회용 소비템이다. 먹으면 체질 자체가 개조돼서 만화 감응력을 미친 듯이 뻥튀기 해주는 개사기 효과를 가졌다. 물론 부작용도 따라온다고 적혀 있다. 서율은 함정 한번 돌릴 때마다 만화가 쫙쫙 빨리던 걸 떠올리며 만화통을 키우는 게 지금 자기한테 1순위라는 걸 깨닫는다. 그래서 앞뒤 안 재고 로열 젤리를 입에 털어넣어 원사 때린다. 젤리가 넘어가자마자 농축된 만화가
온몸으로 폭주하기 시작한다. 만화가 하도 미쳐 날뛰어서 몸 밖으로 터져나오려고 난리지만 서율은 이대로 만화를 날려 먹을 생각이 1도 없다. 개고생해서 얻은 보상인데 이걸 어떻게 버리겠나. 서율은 호흡법을 풀가동해서 핏줄 속에서 날뛰는 만화의 흐름을 억지로 틀어잡는다. 진기를 혈관에 강제로 때려 박아 융합시키려는 작정이다. 이 미친 짓을 견뎌내자. 폭주하던 만화 폭풍이 잠잠해지고 시스템이 축하 메시지를 띄운다. 만무령온 도화 체질이라는 특수 체질로 각성했다는 알림이다. 서율은 오감이 예전보다 훨씬 예민해진 걸 느끼며 입꼬리가 싹 올라간다. 이 모든 스펙업이 로열젤리 딱 한 입 먹고 터진 잭팟이기 때문이다. 서율이 스탯창을 열어보니 전체 능력치가 지읒나게 떡상해 있다. 서율은 흡족하다. 목숨 걸고 구른 보상을 아주 달달하게 빨아먹었으니까. 하지만 그러다 문득 부작용이 있다는 문구를 떠올린다. 하지만 그게 뭔지 파고드는 대신 서율은 그냥 쿨하게 무시해버린다.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왜냐하면 진짜 하이라이트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 벌레 몬스터들을 자기 미궁의 식구로 편입시키는 작업이다. 서율은 지금 자기 미궁에 레드 고블린이 몇 마리 안 남았다는 걸 안다. 자기가 아무리 14기급으로 강해졌다 한들 모든 몬스터를 혼자서 다 때려잡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쫄따구들 물량을 다시 꽉꽉 채워놔야 한다. 알들을 인벤토리에 쓸어 담고 있는데 그때 시스템이 벌집 전체를 하나의 개체로 취급한다고 알려준다. 그러면서 부패의 호수라는 함정을 깔라고 추천을 때린다. 이건 킨을 썰어버리고 새로 해금된 신상 함정이다. 몬스터나 각성자의 시체를 이 호수에 쳐넣으면 그 시체가 갖고 있던 경험치나 특성을 자기가 지정한 미궁 몬스터한테 몰빵해 줄 수 있다. 즉 부패의 호수 효과를 벌집에 다이렉트로 때려 박으면 그 안에 있는 알들이 단체로 폭풍 랩업을 한다는 뜻이야. 서율은 1초도 고민 안 하고 바로 실행 버튼을 누른다. 이제 이 알들 중에서 누굴 대장 몹으로 키울지 고르기만 하면 된다. 서율은 다른 알들보다 떡대가 훨씬 큰 놈을 하나 발견하고 이 놈을 보스로 점 찍는다. 서율은 석소를 지으며 그 놈에게 베스파라는 이름을 붙여준다. 나중에 꿀 떨어지는 간식도 많이 챙겨주겠다고 약속한다. 나중에 서율은 정연의 연락을 받고 술 한잔하러 나간다. 그런데 서율과 직장 동료가 그녀보다 먼저 도착해 있다. 동료가 서율에게 요즘 뭐하고 지내냐고 묻자 그는 대답한다. 요즘 자기가 키우는 놈 밥 챙겨주느라 개인 시간을 다 갈아넣고 있다고. 동료는 서율이 대체 뭔 개소리를 하는 건지 일도 이해를 못하고 무슨 희귀한 애완동물이라도 분양받았냐고 묻는다. 사실 서율은 국장이 까라면 까라는 식으로 시켜서 랭크 재평가 시험을 보러 갔던 거다. 동료는 서율을 완전 워커홀릭 미친놈 취급한다. 남들은 휴가 받으면 여행 가거나 꿀 빠는데 이 자식은 일만 하니까. 그때 동료가 주변 여자들이 다 서율만 쳐다보고 있다고 기띔한다. 서율은 그 말을 덥석 물고 자기가 얼마나 존잘인지 자뻑을 늘어놓는다. 잠시 후 정연이 도착하고 서율은 여전히 지각했다고 꿍시렁거리며 갈구는데 그녀의 코에서 쌍코피가 터진 걸 발견한다.